이 사랑 없이면 치료는 안 됩니다. 재활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노년의 주인공들. 재활병동의 끝나지 않은 도전에 이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2의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스피스의 날 특집 2부. 생과 사가 함께하는 그곳 호스피스 병동.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공존을 통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현장. 지금 만나봅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노인 전문 병원 호스피스 병동. 조용했던 병원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부터 의료진, 그리고 병동의 환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바로 국악 한마당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매주 공연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을 잇다라는 주제로 소리놀이 공연단의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지독한 병마와의 싸움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 모두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신명나는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봤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음악으로 아픔도 잊고 모두 하나가 됐던 시간. 음악을 통해서 힘든 감정을 공유하고 또 표현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추억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매 시간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소중한 호스피스 병동. 제작진은 몇 달 전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한 공연을 접하고 특집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 무대에 섰습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정정환 씨를 위한 아내의 공연. 정정환 씨는 지난 4월 생각지도 못한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평소 금슬이 좋았다는 부부. 남편의 두 가지 소원 중 하나가 아내의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내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오롯이 담아낸 남편. 공연 잘 보셨습니까? 예, 이제 소원을 푸셨네요. 예. 어쨌든가요, 공연 보니까. 어머니 춤 잘 추시던가요? 예. 어머니가 그 중에 제일 낫습니까? 실명이 했어요. 어머니 열심히 준비해서 해주셨는데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사랑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시면서 아버님 얼굴 보셨어요? 예, 봤는데 보면서 제가 안 놀랐고 너무너무 참다가 처음에 하람 충풍을 하다가 신랑 보고 너무 당황돼서 제가 앉아버렸습니다. 춤을 춰야 되는데. 서로 같은 공간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삶의 희망과 아름다운 이별이 공존하는 곳.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영인 원장이 회진에 나섰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호스피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학적인 도움이 차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자들의 통증을 조절해주고 힘이 없는 몸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열심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하죠.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아픈 건데 지금은 뭐 만져서 뭐 아픈 것도 없고 뭐 만져지는 뭐 덩어리 이런 것도 없어서 우선은 그냥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호스피스는 치료보다는 완화가 목적인데요. 올해 82살의 김묘연 환자, 위와 결장에 암덩어리가 자라면서 1년 넘게 투병 중입니다. 할머니! 교연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배변도 시원하게 보셨어요? 김묘연 환자는 임종 직전에 위험한 고비까지 겪었으나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배는 안 아파요? 쉬고 계세요, 할머니? 네.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하던 일도 정리하고 어머니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아들. 그저 잘 견뎌주고 있는 당신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환자가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가족도 의료진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힘내세요. 아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사랑하셔요. 아시겠지? 네, 힘내세요. 쉬세요. 흔히 호스피스를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하지만 호스피스는 완화 의료를 받으며 살러가는 곳이고 환자와 보호자가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아직도 호스피스에 가면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호스피스는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집중치료실에서 끊임없는 검사와 시술, 인공호흡기를 단 채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여행자가 쉬어가는 곳, 호스피스의 어원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의 한 페이지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일 환자의 가족도 하루하루 추억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살뜰히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는 며느리 김미영 씨. 지난해 구토와 함께 갑자기 쓰러진 문석일 환자. 흥이 많았던 아버지를 쓰러뜨린 건 폐암이었습니다. 폐암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올 5월달에 이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직 검사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조직 검사는 지금 못하고 그냥 어차피 수술도 안 되는 거고 항암도 안 되는 건데 뭐 가족이 좋자고 그 힘든 거를 이렇게 하시기에는 연세가 너무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중입니다. 요양병원에 가시면은 대기 이제 돌아가셔야 간다는 걸 이제 거기다는 식으로 많이 우리 어머니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때부터는 우리 계속 병원만 이제 계시다가 이제 많이 좀 힘들고 이러니까 뭐 한번 모시보자는 식으로 우리 어머니도 와 보시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너무 좋다면서 당이 좀 덜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거기 안심이 많이 되고 여기 같이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너무 좋죠. 긴 투병 생활과 수발, 환자는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런 보호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집밥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스태프들이 손수 만든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입니다. 이제 보호자들이 매일 이렇게 이제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라면 같은 것도 드실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 목요일 이제 보호자 집밥데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일주일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아하셔요. 보호자들이 있는 데서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교육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건 어느 누구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 3명 중 1명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좀 심리가 안정도 좀 되고 요렇게 될 때는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조금 마음이 위안을 참 많이 삼아지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안 겪어봤던 거를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많이 위안을 참 많이 되는 편입니다. 365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 네. 가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는 항상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출을 받고 급히 찾아간 곳은 김용도 환자의 병실. 김용도 환자는 3년 전부터 방광암과 대장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갑자기 추위를 호소하는 김용도 환자. 김유진 간호사가 환자의 체온과 혈압 등 이상은 없는지 빠르게 체크해 나가는데요. 열은 없는데 오늘 또 춥다 하시네. 기침은 많이 나와요? 기침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래 한 번만 뱉어볼까요, 아버님? 색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래 색깔은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 배 잠깐 한번 봐도 되겠어요? 거기 무슨 이상이 없는지. 어제 교환. 방광암 환자의 경우 소변 배설 통로인 요로 관리도 중요합니다. 요로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환자가 병동에서 지내는 동안 통증과 불편함 없이 잘 보낼 수 있도록 환자 개개인에 맞게 케어를 합니다. 지금 창문도 닫고 에어컨도 좀 껐는데 좀 괜찮으세요? 조금 끄면 되지. 왜 끄면 안 돼요? 추웠어. 추워서. 추운데 끄면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켜드려도 되겠어요? 알겠어요. 깝깝하셔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어머니랑 같이 소 잡는 얘기 좀 할게요. 딸에게 투정을 부리듯 다음 달 15일인데? 마치 부녀의 대화 같은데요. 그럼 소는 토요일 날 잡을까요? 농담도 스스럼 없이 주고받습니다. 할미 있는 데서는 소 이야기하면 된다. 왜요? 할머니 계신 소 얘기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놈 지. 진짜요? 네 소 잡아주는 줄 알고 있다. 진짜요?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까요? 왜? 했어요? 어머니 뭘 하세요? 동물을 치니까. 뭘 했어요? 그만 그랬어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다시피 좀 임종을 많이 보는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부분인데요. 또 뿌듯한 점은 제가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좀 힘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또 제일 뿌듯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러 장난도 더 많이 쳐드리고 그러면서 꼭 한 번은 진짜 웃겨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같이 함께 있었고 그 시간을 같이 공유했었고 그런 저랑 막 얘기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보호자분들도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냥 저는 되게 그 순간에 저도 함께 있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호스피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 기간에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완화 의료와 돌봄을 말하는데요. 호스피스를 열기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일본이 저희보다 호스피스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병원이었는데요.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지역 포괄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은 호스피스에 나아갈 방향 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책임지는 병원이었거든요. 그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일본 히로시마현 공립 미치기 병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일찍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우수한 완화 케어システム을 갖췄습니다. 환자 삶의 방식 존중, 재택 및 시설에서의 종합적인 완화 케어 등을 실시하고 있죠. そういう歴史のある古い病院なんかでも在宅緩和ケアと連携をとって GP 開業の先生方と連携取りながらホスピス病棟が非常に苦しい時はホスピス入院してもらう。軽くなったら緩和されたら我が家に帰る。そして我が家に帰って我が家で苦しみ痛み等々を緩和するパリアティブケアを開業の先生と一緒になってやる。そういうふうなパリアティブケアがホスピスケアが今外国でもいろいろとやられています。そういう家族の方の気持ちというものを我々は十分に配慮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本人の気持ち、家族の気持ち、それが十分分かって初めてホスピスケアというものが成り立っていきます。 호스피스 병동에 밤이 찾아오고 10시가 다 되어가지만 아직 잠 못 이루는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왕효인 씨인데요. 병실에 누워 계시면은 많이 심심하시고 좀 무료하진 않으세요? 아, 쉬었고 열끌다 보고 뭐. 그러니까 2시간이나 2시간 반에 돌리 회전을 시켜주면은 많이 괜찮아요. 가슴의 종격동 압축에 위치한 흉선이라는 기관에 암이 생긴 왕효인 씨. 하반신 마비로 인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걷고 싶은 게 제일 재밌죠. 어딜 가고 싶다거나? 그 여행도 가고 싶고 하지. 걷는 게 제일. 끌어 다니다가 갑자기 마비가 필요하니까. 지금 성훈이와 같이 가실 때 예.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일본으로. 예. 온천도 가고 뭐 봐야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계시면은 무슨 생각 가장 많이 하세요? 10대 뭐 옛날 생각하고 나시면 이제 여행 가고 싶어 그런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요즘 TV 보면 여행 가고 이런 거 당시 언제 저 여행 한번 가거나 살게 그 말도 너무 많아. 가장 마음 아프세요? 그 스나서 가고 어디 놀러 가자 해서 그게 더 자기 나실 줄 알아. 나서 놀러 가자. 부부의 간절한 바람 때문일까요? 마비된 다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욕창.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밤새 자세를 바꿔주는 등 관리를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여행 가는 날을 꿈꾸며 밤도 깊어갑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어떻게 네. 무슨 일이에요? 65 보호자님께서 환자분께서 이제 12시 40분에 임종하셨습니다. 항상 뭐 많이 있는 일들이지만은 착잡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보호자님들이 제일 안타깝고 슬프시니까 환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하시도록 이제 좀 도와드리고 옆에서 좀 따독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일 전 폐암으로 입원했던 80대 여자 환자가 안타깝게도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7월 선고를 받은 환자는 상태가 위독했는데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아내를 차마 볼 수 없는 남편. 다른 분들 아내로 시킨가요? 딸들은 고령의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 봐 차마 병명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반려자와의 이별.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 병을 잘 좀 모르시고 있으신 상태였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솔직히 예상 못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좀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좀 많이 슬퍼하시기도 하셔서 좀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셨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해야 되는 간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의 빈자리. 아내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날 만개한 꽃이 점점 시들고 졌지만 아내가 남기고 간 향기는 가족들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별이 지나간 자리에 삶의 희망이 채워지는 곳.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한 순간순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치료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이 고난 속에서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내를 간호할 때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투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지금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는데 의식이 자꾸 흐려지는 아내를 위한 간절한 기도. 작년 육종암을 선고받았던 아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암은 온몸으로 재발됐는데요. 대화는 안 되지만 남편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아래보다 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저는 그래도 이렇게 세워달라 해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했는데 이제는 서서 화장실도 못 가고 내가 볼 때도 너무 짧은 길밖에 남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저도 머지않아 갈 끼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여기 와서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아프면 진통제를 넣고 하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환자가 고통받는 게. 그래서 이렇게 편히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시간이 멈추지 않기를, 이별이 너무 빨리 찾아오지 않기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남편 어상우 씨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였던 아내. 안타깝게도 남편 정정환 씨가 지난 7월 23일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너무너무 고맙고 이때까지 저를 이 뒷바라지를 이거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오히려 삶을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의 노래는 끝나지 않습니다.